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나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세 13억 아파트가 경매로 5억대에 나왔다. 와, 정말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집이 4번이나 유찰됐을까요? 그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경매 물건의 기본 상황. 먼저 이 집에는 세입자, 즉 임차인 손땡땡님이 계세요. 이분은 2021년 8월 18일에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8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확정일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집에 언제부터 살고 있고 보증금을 얼마 냈다는 걸 동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 거예요. 이 손땡땡님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안 하셨고요. 근저당권과 순위의 의미. 이 집에는 은행 등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맡긴 거죠. 가장 빠른 근저당은 2021년 8월 31일에 설정됐고 그 외에도 여러 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3.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리고 확정일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속 살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 있으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해요. 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경매에서 은행보다 먼저 또는 최소한 은행과 비슷한 순위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손땡땡님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행 등 채권자들보다 순위가 밀려버린 거예요. 4. 경매 배당 순서와 내 돈의 운명.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내는 돈이 먼저 은행 등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세입자에게 돌아가요. 하지만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보증금 8억 원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때까지 보증금 8억 원을 추가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집값 5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도 세입자 보증금 8억 원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13억 5천만 원을 써야 집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4번이나 유찰됐을까? 이런 구조라면 아무리 싸게 나온 집이라도 실제로는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리고 결국 4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결론. 경매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 여러분, 경매로 집을 싸게 사려면 반드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는지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관계 분석을 놓치면 싸게 산 줄 알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경매와 부동산 권리관계,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치고 경매 파트너스 경매 초보 탈출의 나빌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경매 핵심 정보를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리치고 무료 가입 시 추천 코드 NABILJU 나빌주를 입력하시고 유료 플랜에 가입하시면 10일 코팅 서비스와 현장 답사 5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나빌주와 함께 경매 초보 탈출하세요. 감사합니다.